파나마 독립과 운하 역사. 미국의 개입. 파나마 운하는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수로입니다. 파나마 운하의 역사적 배경, 건설 과정, 주요 사건,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파나마 운하의 초기 역사. 운하의 원초적 아이디어는 16세기 스페인 탐험가였던 바스코 누네스 데 발보아가 1513년 태평양을 발견하며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경로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필요성은 스페인 제국에서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항로를 단축하기 위한 육로 연결이나 수로 건설의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A. 19세기 최초 시도 그리고 실패? 이후로 프랑스가 도전하게 되는데 이때가 1880년대입니다. 인물은 페르디낭 드 레셉스로서 스웨즈 운하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끈 프랑스의 엔지니어입니다. 파나마 지역에 수로를 건설하려 했으나 기술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실패하고 즉 질병, 말라리아와 황열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자금 부족으로 인한 큰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는데 이때는 1889년이고 결국 파산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프로젝트는 중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3. 미국의 개입. 20세기 초 시작. 1903년 파나마 독립과 운하 조약식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파나마를 콜롬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지원하며 운하 건설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1903년 헤이 브노바리아 조약을 체결하고 파나마 운하지대 약 10마일 정도의 폭을 영구적으로 통제합니다. 파나마는 독립을 유지하지만 운하지대는 사실상 미국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포기했던 운하를 1904년부터 1914년까지 건설 공사를 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술 혁신과 질병 통제, 즉 말라리아와 황열병을 퇴치하기 위한 방역 프로그램을 성공하게 됩니다. 건설 기술은 3단계 관문 방식의 운하 설계를 하게 되고 드디어 완공하게 되는데 이때가 1914년 8월 15일입니다. SS 아코노가 운하를 처음 통과하며 운하가 개통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파나마 운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며 운하의 완공과 함께 세계 무역과 항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 파나마 운하의 미국 통치. 1914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운하 지배가 시작되는데 미국은 운하를 통해 통행료를 수익으로 얻게 됩니다. 파나마인들은 운하지대를 둘러싼 미국의 통치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후 운하 반환 협상을 하고 1977년 토리오스와 카터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미국과 파나마 간 협정을 통해 운하를 점진적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가 운하 통제권을 완전히 인수합니다. 5. 파나마 운하의 현대적 역할. 그렇게 파나마에게 넘어간 운하는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라는 거대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완료가 됩니다. 첫 번째, 대형 선박 즉 신파나막스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게 됩니다. 두 번째, 관문 시스템 즉 콜론과 파나마시티 방향이 추가됩니다. 경제적 중요성으로는 운하의 통행료가 중요하게 되는데 매년 약 1만 4천 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므로 파나마 경제의 주요 수익원이 됩니다. 이 운하는 글로벌 물류 중심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 미국, 중국, 유럽 간 해상 물류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6. 현재의 도전과 문제점.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 감소와 수자원 고갈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위 관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운임 경쟁을 하게 되는데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항로 예를 들면 북극 항로와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7. 파나마 운하의 규모와 역할. 전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요한 허브로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술, 기후 문제로 인해 몇 가지 도전과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나마 운하의 전망에 대한 주요 요소들입니다. 1. 긍정적인 전망.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로 지속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파나마 운하는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로로 특히 중국, 미국, 유럽 간의 물동량 증가와 함께 꾸준한 수요가 예상됩니다. 2016년에 완공된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는 더 큰 선박인 유펜막스급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운하는 파나마 경제의 중요한 동력으로 지역 경제 성장 촉진, 통과료와 관련 산업 즉 항만, 물류, 관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파나마 정부는 운하 수익을 기반으로 인프라 개발과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와 수자원 관리 도전 등의 과제. 파나마 운하는 담수 호수인 가투노에 의존하여 선박의 통과를 지원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하면 운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낮아지면 선박 통과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수 관리 기술 및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쟁이 증가하게 되는데 북극 항로 개방 가능성입니다.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서 아시아와 유럽 간의 짧은 항로가 주목받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확장 및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며 파나마 운하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3. 기술 발전과 혁신. 앞으로 운하 운영에 자동화 및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선박 통과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글로벌 물류 흐름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나마 운하 당국은 친환경 운송 방식을 장려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는 파나마 운하를 지속 가능한 운송의 중심지로 만들 기회가 됩니다. 결론. 1. 파나마 운하는 16세기부터 구상된 역사적 아이디어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현실화되며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의 중추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운하는 오늘날에는 물류와 운송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이며 파나마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는 글로벌 물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기후 변화와 경쟁 항로에 대비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파나마 운하는 더욱 중요한 국제 물류 허브로 발전할 전망입니다.